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2007년 1월에 90 노모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같이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동네 주민이 전화가 와서 자네 부모님 무덤이 다 파헤쳐졌어. 얼른 와봐. 이래갖고 갔더니 부모님 봉분이 다 파헤쳐져 있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너무 걸까요? 끔찍한 일을. 너무 끔찍하다 진짜. 현장에서 뭐 발견된 단서 같은 건 없나요? 범인이 남긴 그쵸. 게 딱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목에 수건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건 또 참. 뭐야? 머리는 가져가고 거기에 수건을 덮어놨다고? 왜 그런 거죠?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목을 예리한 도구로 아마 자르니까 피가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막으려고 수건을 덮었던 것 같아요. 아, 피를 막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걸 왜 덮구나? 나름대로 뭔가 이제 일을 좀 끝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으로 이제 완수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나마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범인이 사용했던 거라면 DNA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는 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NA를 국과수에 맡겼는데요. 뭐 대조할 만한 다른 사람의 DNA는 없었고요. 어. 그 수건에 또 다른 단서가 남아있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수건에요? 네네. 다른 것도 나오긴 했네요, 다행히. 네. 수건에 땡땡땡 고이연이라는 어. 글자가 떡하니 이제 새겨져 있더라고요. 기념수건, 이게- 기념. 네네. 칠순잔치 기- 기념수건이군요. 네네네네. 이제 답례 선물로 받은 수건임을 분명했죠. 야, 그거를 거기다 범행을 저지르고 놔두고 갔다면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네. 되게 치밀한 네. 놈은 아니었나 봐요. 저희가 일단 고이연 주인공을 수소문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수건을 200장 정도 맞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네.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탐문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수사를 했는데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은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어디 길 가다가 주운 수건 건너서 뭐 받았을 수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DNA, 남성 DNA만 나온 것만 확보를 하고 수사 방향을 틀었죠. 왜냐하면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라 100%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다 그렇게 봤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예, 하는 수사 방향이 일단 설정이 되죠. 예, 그렇죠. 이게 약간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못한 복수를 이렇게라도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그렇죠. 것-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나 자녀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자녀분들 중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그때 이제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머니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재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그렇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내가 그런 짓을 했겠냐고 그러면서 강하게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검사했는데 그냥 다 진실 반응으로 나왔어요. 아유, 이러면 또 의심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족들끼리 막 서로 의심하게 되는 서로 거죠. 의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싸우고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나중에 자기가 아닌 걸 밝혀져도 회복 안 돼요. 상처받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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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 이후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유. 이야
그럼 대체 뭐야? 그렇지. 이직을 알아야죠. 종교의식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네. 뭐 귀신의 혼을 달래고 그렇지, 뭐 어쩌고 그렇지. 저쩌고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만 된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미신에서 비롯된 의식? 그러니까 보통 무덤을 도굴했다 그러면 뭔가 훔칠 만한 물건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사실 매장되어 있는 묘를 파헤친다라고 하는 것이 범인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좀 유명인 도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가져가서 가족들한테 돌려줄 테니 돈은 내놔라 이런 뭐 협박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있긴 있었는데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범행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다 보니까 감을 전혀 못 잡겠는데 이거 왜 도대체 왜 파헤쳐? 그랬어? 왜 죽은 사람을 또 죽이냐고. 죽여. 예,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범인을 잡을 단서가 여기서 뚝 끊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행 장소가 일단은 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CTV는커녕 목격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야심한 마음에 특히나 또 묘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도 않던더러.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그때 정말 장원 일대를 뭐 도로에 있는 CCTV까지 샅샅이 뒤졌는데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워낙 단서가 없다 보니까 수사 진척이 결국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건이 정말 진척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안 되네. 단서는 없고 안 돼. 이렇게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끝나요? 끝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은 얼마나 울분이 터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장우원 일대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10년 왜요? 후에요? 네. 10년 후에? 10년 후. 10년? 사 4개월 동안 장원에서 무려 4개의 산소가 파헤쳐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럼 17년, 2017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야, 그럼 이게 자, 지도를 보시면요. 2017년 12월 4일 장우원 이황리에서 도굴 사건이 발생하고요. 네. 약 한 달이 지난 2018년 1월 18일 날 장원리에서,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무렵 2월 16일 어성리에서, 그리고 또 한 달 3월 30일에는 4개월 전에 팠던 무덤을 다시 재차판 거예요. 어머. 이렇게 총 4건의 무덤 도굴 사건이 연이어서 쭉쭉 발생을 한 거죠. 파헤쳐진 거예요, 이렇게? 야. 어머머, 그러네. 다 봤네. 본분이 아예 없어졌네. 절반이 날아갔네. 날아갔죠. 절반 아예 이상이. 날아갔죠. 여기도. 아, 저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어머머머.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주신 네, 없어진 다 거. 없어진 거예요? 네. 묘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네. 4개의 무덤 다 안장한 지 40년은 된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다 비슷한 그 일대네요. 그게 멀지 않죠. 그렇죠. 서로 멀지 않은 거죠. 그게 제일 충격적인 건 한 무덤을 2번을 판 거. 그렇죠.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엽기적이다, 엽기적. 대부분이 한 40년 정도 되신 그 산소였기 때문에 어느 뼈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없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산소 주변에 흩뿌러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어쩌면 10년 전에 그 사건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딱 떠올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이제 지났고 또 10년 동안은 그 연쇄적으로 발생이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그치.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산이니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피해자 그 가족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다시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저게 뭐 사건 현장이긴 하지만 또 이 피해자 가족, 유가족들한테는 그대로 둘 수는 없죠. 또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저 거잖아요. 상태로 계속 놔둘 순 없잖아요. 저렇게 둘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골 수습 현장으로 갔죠. 예를 다하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혹시나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단서를 네. 찾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장의 업체를 불러서 수습을 하는데 흙 속에 파묻힌 이제 유골을 하나하나 꺼내서 흙을 털어서 한지에 싸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하나가 좀 딱 보이더라고요. 뭐가요? 그 흙더미 사이에서 그 새끼 손가락만한 하얀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하얀 조각이요? 손가락만 하얀 조각. 그래서 주워봤더니 누군가 최근에 이제 피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 담배꽁초. 이거는 지금 최소한 40년이잖아요. 그렇죠. 담배꽁초가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으면 흙더미에서 나올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성묘나 왔을 때 가족들이 흙 속에서 나왔기 흙 때문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 아 시신도 백골이 다 된 상태였고 담배꽁초만 최근했고 멀쩡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네. 브랜드를 확인해 봤더니만은 맨솔 담배였어요. 야, 그럼 범인이 나쁜 짓 하다가 그 안에 담배 한 대 폈을 수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다시 이제 국가수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갔어요, 편의점에. 이 담배꽁초의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최근에 어떤 판매된 현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담배는 인기가 없어서 한 달에 10갑이나 나갈까 말까 한다.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조금 다행인 것 같다 뭔가. 그러면은 뭐 많이 좁혀질 수 있는 거죠. 좁혀질 수도 있고 또 기억을 할 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기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추적이 좀 수월해지겠는데 이러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담배꽁초 DNA 분석을 맡겼는데 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2007년도 그 수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온 거예요. 이야. 10년 후에 저 담배꽁초랑 10년 전에 그 고이연 수건이랑 그럼 같은 범인이네요. DNA가. 와, 10년 10년 만에 찾은 두 번째 증거인데.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마음속으로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그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지금 못 해결하고 계셨던 건데. 그게 얼마나 또 마음에 있으셨겠어요. 일단 그 담배 브랜드만 믿고 이제 덤볐죠. 각 편의점 본사에 연락을 해서 장원읍, 음성, 안성 이 맨솔 담배를 구매한 내역들을 자료를 다 받았죠. 네. 그렇게 확인한 편의점이 100여 군데라고 합니다. 아, 많다. 정말 저희가 한 달 내내 매달렸거든요. 편의점만 조사한 게 아니라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담배꽁초 수북이 쌓인 데가 있으면 그 맨솔 담배만 골라서 국가수에 맡기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그 범인이 근처에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할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정 형사님이 한 아파트 단지 그 상가에 들리셨다가 네. 아주 솔깃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사장님, 이 혹시 이 동네에 맨솔 담배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담배만 피우는 사람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 사람 낮에는 삽 들고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그러던데 동네에서 이상하다고 소문났어요, 그 남자.
야, 그러면 이놈 맞네. 이놈 아니에요? 삽 들고 다니면 맞죠. 이놈이네. 근데 시골에서 삽 들고 다니는 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뭐 농촌이다 보니까 예, 지역 특성상 또 근데 왜 솔깃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바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 남자의 이제 전과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봐라. 네. 그런데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전과요? 전과가. 왜요? 그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박 씨였거든요. 근데 네. 1984년도에 그러니까 박 씨가 20대 때 강도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12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이미 강도살인의 사체육이요? 네네네. 70대 할아버지를 벽돌로 쳐서 죽인 뒤에 어머. 현금 4,000원 훔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해 버렸더라고요. 잘못 들은 거죠, 우리가?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을 지금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4,000원입니다. 아유. 아니 4천 원을 훔치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수감 중인 1992년도에요. 재소자끼리 다툼을 하다가 볼펜으로 또 상대방을 찔러 살해합니다. 아, 그 안에서 그래서 10년형이 추가되는데요. 아유. 총 22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2007년 1월 31일입니다. 2007년이면 그 도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고 출소하고 나서 바로 얼마 뒤기도 하고 DNA도 일치하고 이거는 진짜 범인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의 DNA와 일치하는지를 일단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던 담배꽁초를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자. 네. 그래서 이제 잠복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 그날이 맞죠. 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추리닝을 입고 그 담배를 피우면서 나오더라고요. 피의자가 피던 담배를 버리는 것을 수거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휴대폰에 동영상을 켜고 뒤따라갔죠. 아. 아니, 여보, 동영상은 왜? 국가수에 이제 그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이게 그 피의자가 피던 담배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이 과정을. 예, 과정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영상 촬영을 했죠. 야. 아주 그 확실하게 현장을 잡으려고 이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을 뒤쫓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놈이 이제 담배를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서 얼른 주웠죠. 동영상 찍으면서 좋아 이제 됐다 기뻐하면서 휴대폰을 딱 봤는데 네.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결정적인 왜? 순간에. 아, 왜? 그래도 아, 형사님 하지 마요. 진짜 안 지켰어요? 예, 안 지켰더라고요. 하나도요? 예. 녹화가 안 됐던 거죠. 아, 네. 꺼져. 아,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머릿속이 좀 약간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또 잠복해서 또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결과를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아 CCTV. CCTV. 아, 저기 횡단보도 쪽에 이제 CCTV가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피고 같은데 있는 짝다리를 하고 상황이에요. 예, 예. 버린다. 발을 밟는다. 밟는다. 건너가죠. 건넌다. 됐다. 자, 이제 핸드폰을 들고 좋아 됐어 이러면서 오십니다. 저 뒤에 이제 우리 형사님이시네요. 네. 좋아 됐어. 죽는다. 다 좋아 됐어. 일단은 꽁초를 확보를 한 거네요. 확보를 한 거죠. 휴대폰으로는 못 찍었지만 CCTV에서 다행이다. 예. 횡단보도 위라서 CCTV가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다. 그게 끝났네. 그렇죠.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나온 담배꽁초. 조회를 해야죠. 이거 맞으면 끝나는 이거 거잖아. DNA 맞추는 일만 남은 거죠. 네. 국가수 분석 결과 결과? 아니라고 하지 마. 제발. 맞다고 나와야 돼. 제발.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지. 잡았다. 이 나쁜 놈. 이게 10년 만에. 이게 진짜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 10년 만에 범인이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이제 바로 체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제 박 씨 주거지로 갔는데 이제 마침 또 그 담배를 피우러 나왔더라고요. 네. 예상외로 또 순순히 뭐 저항도 없었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요. 어머,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도대체 왜 저 왜 그랬냐?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도대체? 네. 그 저희들도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파헤친 무덤의 피해자들과 무슨 관계냐 네. 물어봤더니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들도 이 박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 예. 아니 모르는 사이인데 왜 그 무덤을 파헤쳐서 머리를 가져가고 아니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모르는 사이니까 원한이 있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의 무덤 팠어요? 형사님. 형사님 지금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네? 뭔 소리요? 아니 지금 이 소리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하고 당신 우리 직원 3분인데. 저는 지금 이 소리가 들려요. 야, 자기한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범인 박 씨가 들은 이 목소리의 정체가 뭐냐면요. 네. 우주에서 보낸 텔레파시였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거짓말하지 마. 파헤친다고? 그 말도 안 되잖아. 박 씨는 외계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텔레파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체. 네가 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그게. 그때 기회가 안 당시 되는데. 그 무덤에서 파낸 뼈 조각이 예. 텔레파시를 연결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다. 뭐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상 꺼내고 보니까 텔레파시가 안 통하더라. 그래서 그냥 버렸다. 이렇게 범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범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조현병. 아, 조현병이요? 일반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여름에 제가 넥타이를 하지 않고 셔츠만 입고 있어도 오늘 넥타이 색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걸 믿고 사는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현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알았을 텐데요. 결혼도 못하고 또 그 강도살인으로 교도소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이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병 있는 건 알았는데. 가족 생각하면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원래 그 뭐 묘를 이장할 때도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 부모님의 묘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아우 자식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있을 유골이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했는데요. 결국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희도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럼 그 다 어쨌대요? 그 머리하고 그분은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훼손됐던 사체를 결국은 저희들이 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못 그게 찾았군요. 최고 안타깝습니다. 박 씨는 이제 4건의 분묘 발굴 및 사체 손괴로 2018년 4월 10일 구속 송치가 됐고요.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